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 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면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의 모든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엑스피어 코인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혁신 발목 잡는 개도국의 관성, 어디서부터 뜯어 고칠까? 여러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미 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 에서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다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임무를 부여했다. 같은 해 US 뉴스 앤 리포트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도 8위를 기록했고 22년, 23년에는 연속 6위에 올랐으니 자타공인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식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25 이후 전쟁 고아의 나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은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방위산업의 약진에 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즉 다른 나라의 침략이다.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무기를 구입하려 할까? 당연히 세계 최고의 기술 선진국에서 만든 최첨단 무기일 것이다. 특히 전투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의 총합이 필요한 무기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가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엄청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무기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라면 잘못했다가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제는 중동의 부국들까지 우리나라 첨단 무기의 구매가 줄을 잇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한 K2 탱크, K9 자주포, KFA-50 전투기가 그들의 전승일 기념 행사 때 메인 이벤트로 떡하니 등장하기까지 했다. 폴란드 국민들이 좋아하는 무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들이라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다.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현대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대단한 동네다. 그런 유러피언들의 인식이 바뀐 것이다. K-팝이나 K-드라마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된 한국, 더 이상 베낄 게 없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개도국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선진국 시스템을 완성했던 반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절대 빈곤 국가에서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말도 안 되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으니 개도국 시스템의 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개도국의 시스템으로는 선진국 버전의 사회도 기업도 인재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의 산업은 선진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따라가는 산업이다. 우리는 중공업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카피해서 만들었다. 세상에 없는 혁신을 선도한 적은 없다. 그건 늘 선진국의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 기업 구조, 사회 구조가 모두 카피에 익숙한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다. 카피를 잘하려면 창의성보다는 조직에 충성하는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카피할 대상이 정해진다는 건 목표가 선명하게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걸 빠르게 달성하려면 조직의 탄탄한 상명 하복 체계, 일사불란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누구보다 빨리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유발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런 건 어때? 하는 질문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은 앞만 보며 고속도로를 달려왔다. 교육도 질문을 많이 하고 황당해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보다 정해진 내용을 빨리 끝장내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목표였다. 기업은 목표 달성이 곧 생존이었다. 그러니 위에서 까라면 까는 당연한 문화였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시스템이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세계가 놀랄 기적을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조직 중심에 대한 관성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베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선진국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부터 살펴보자. 23년 5월까지 우리는 무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황 탓에 반도체 수출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전쟁터이다. 3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조기술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TSMC가 생존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 이건 어디서 카피할 수 있을까? 당연히 어디에도 없다. 어렵기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탄탄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걸 잘 활용해 제조라는 종합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얼마나 어려우면
제조 최강국이라 자랑하던 일본, 독일도 반드시 산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도전했지만 결국 다 포기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을 수십 개씩 수집한 기초 과학 강국들인데도 말이다. 노벨상의 노자도 구경 못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을까? 우리 산업이 이미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성균관대와 삼성전자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만들었을 때 왜 대학이 제품 개발을 가르치냐며 수치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대학이 앞다퉈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그만큼 어렵고 전문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분야라는 뜻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성균관대는 학부에 2개, 대학원에 2개 반도체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당연한 준비이다.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베낄 게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베낄 게 없다. 제주금융유통부도 AI를 향해 전력 질주 중. 일단은 지금 오늘 세미나에 또 오실 수 있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물론 내가 구겨졌지만 참 죄송합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이겼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면정이다. 나는 나를 믿는 뭘까요?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재력가다. 나는 갑부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좋은 데 쓰겠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온다. 돈은 좋은 것이다. 참으로 좋은 것이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진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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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정은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이면정은 할 수 있다. 이면정은 한계가 없다. 이면정은 사랑이다. 이면정은 이면정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이면정은 가치가 있다. 이면정은 할 수 있다. 5직급 달성 감사합니다. 이면정 5직급 달성 감사합니다. 5직급 이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직급 이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직급 이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직급 이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직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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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